오늘로 1500번째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이 땅의 화해와 일치는 언제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질문들과 함께 기도를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독립운동을 이어간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간직할 때 평화로운 한반도는 결코 불가능한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30년은 강산도 변하게 하는 시간.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분단 이후 한국 교회 안에서 북한은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기억해야 할 땅이었으며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1965년 이후 6월 25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기도를 바쳐온 겁니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교회에 대한 한국 천주 교회의 관심은 증폭되었습니다. 교황 방한을 준비하며 1982년 북한 선교부가 출범했고 교황 방한 1년 후 1985년 주교회의 산하에 북한 선교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내고 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 1992년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광복 50년, 분단 50년을 맞은 해 서울대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신년사를 통해 직접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히며 교회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통일을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광복 50년에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총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참 국민에게도 어떤 진리의 빛을 밝혀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 그것이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 한국교회의 첫 교구단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3.1절을 설립일로 정한 이유는 민족화해운동이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신앙을 넘어선 거국적 민족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민족화해위원회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민족화해위원회로 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무슨 의견이 나왔냐면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왜 민족화해위원회냐?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건 북한 인민들을 객체화시키는 작업이 밖에 안 되고, 북한의 역사서나 모든 책을 보자면 선교사는 제국주의 주구 노릇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 표현이 돼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싫어하는 그 용어를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분단된 민족들이 화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선교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 지역은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의 상대 내지는 이 타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교회, 평양교구나 함흥교구나 덕원연속구,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과 황해도 지역은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평양교구나 함흥교구나 또는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교구, 덕원연속구는 다른 나라 교구가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 안에 속한 교구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북한을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선교를 넘어서 화해로, 이것이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1995년 3월 7일 명동 성당에서 거행된 첫 번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김수환 추기경의 첫 강론 주제는 용서하고 기도하자였습니다. 올해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광복과 함께 온 분단 50년을 극복하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헌신할 민족 화해의 일을 참으로 몸소 기도와 기타 노력을 통해서 운동으로 전개하고 이 민족화해위원회를 우리 서울대교구는 지난 3월 1일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나라의 이 분단의 아픔을 비극을 주님의 자비로 우리 모두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극복하고 모두가 영원한 그 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후 매주 화요일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8년에는 최창무 대주교의 방북으로 북녘 땅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목 방문, 북녘 땅에도 하느님의 자녀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장춘 성당에 가서 우리가 미사 성제를 봉헌했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갈라져 있지만은 성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화해와 일치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의미이며 동시에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환영을 해줬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론이 아닌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북이었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교 교구장 대리해서 우리 보좌주교님이 대신 사목 방문하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고, 북한 교회는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이나 전례적인 면, 사목적인 면에서 성숙하지는 못했지만은 남쪽 교회에서 성장시켜줘야 될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로 또 성장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왔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 신자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겠다 생각, 확신을 했고. 기도는 곧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녘 땅을 덮친 기근 앞에서 민화인은 인도적 지원에 나섭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밀가루와 옥수수 등 긴급 구호에 집중했습니다. 이 나눔은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지원은 1997년과 1998년 정점을 찍어 1998년 한 해에만 약 32억 5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많게는 24번까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일회성 기금이 아니라 본당과 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모금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북한 선교 때부터 헌금도 있고 모금도 있고 했댔어요. 그 전통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족화해위원회도 자체 모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수 나누기 운동 이런 것들을 초기했고 모금도 꽤 많이 각 본당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댔습니다. 그래서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거둔 거가 내 기억에는 1995년도는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북한 준 것보다 민화회에서 북한으로 보낸 게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그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제도 돌보지 않고 유다인도 돌보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와서 도와준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복음과 사랑의 정신의 바탕을 둔 것이지 이해 타산의 바탕을 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도적 나눔은 밀가루와 의약품, 농기계 지원으로 이어졌고 평양 외에도 남포와 신천에 국수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립의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기술자를 동행해서 남포 국수 공장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황해남도 신천에 국수 공장을 만들어. 이건 노약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계는 인천에서 배로 남포까지 보내서 거기다 도착한 다음에 기술자 데려가서 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냈을 때 모니터링을 하겠다. 북한에 비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연락이 오면은 북한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려 비행기로 평양 신안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또 그 교류 속에서 북한 땅에도 신앙이 살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는 매번 가서 했죠. 많으면은 한 170명, 적으면 한 130명. 그리고 이제 7번씩 77번 영소의 절하는 성경 기절하면서 강론을 영소와 화해에 대한 강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누고 나눌 때는 직접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날 추측하는 거예요. 어떤 한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 보면은 신부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양반은 어렸을 때 신자였겠구나. 그런 감을 느꼈고. 할머니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서 악수를 하는데 그 앞에 젊은 사람들하고는 여러 번 했었는데 이 강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 보이부회가 옆에가 딱 서 있으니까 자유롭게 말은 못합니다만은 손바닥에 안 보이게 성호를 거드렸어요. 성호를 거드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고,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한 할머니인데 손을 잡고 안 놓으셔요. 이거 이 보이부회가 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 나중에 이거 불이익 당하면 안 되는데 걱정인데 이 뿌리칠 수도 없고 할머니가 손을 안 놓으시네요. 그게 지금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이거 진짜 신자 맞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 사건이. 이 시기의 나눔 활동은 비단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한국 종교계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한 목소리를 냈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에 동참했습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북녘 동포의 고통에 마음을 모았고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기부 역시 줄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성당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인터뷰 이렇게 당시의 나눔 활동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화의 여정은 교육과 연구라는 또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이루어지려면 당시 반공교육 일변도의 흐름을 뛰어넘어 복음적 가치 속에서 평화와 화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길러야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족화해 학교는 그렇게 시작된 평화의 일꾼 양성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민족화해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은 높았고 민족화해 학교도 자연스럽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도 꼭 필요하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반공교육만 가지고는 반쪽 교육이다 해서 할 때 극좌와 극우는 편다. 그러나 사회에 명망이 있는 전문가를 초대한다 해서 다행히 섭외했는데 한 분도 거절 안 했어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외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또는 안기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오는데 다행히 그 절반 이상들 천주교 신자였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계에서는 비판적이고 소위 좌파 계열의 교수들도 있는데 신자 아닌 사람들도. 그 당시에 강사진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었습니다. 그 강사들은 천주교 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 없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분, 민족 통일과 화해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하실 분들을 모셨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참 좋았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신자들도 알고 와서 강의를 몇몇 분들이 듣고 이랬댔습니다. 한편 남한으로 내려온 북향민이 급격히 증가하자 민화인은 이들을 지원하는데도 적극 나서기 시작합니다.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얘네들하고 좀 1대1 매칭을 해서 형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얘네들을 좀 지지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놀러도 가고, 이 부모들은 자기네들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쪽에 대한 이해도 이 부모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집 안에 들어가면 북한 아이가 되고 집 밖에 나오면 남한 아이가 되고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살면서 남쪽 문화나 이런 것들은 더 흡수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는 더 남쪽을 더 이해하는 면도 깊고 넓고. 근데 부모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이 부모가 나쁜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북한에서 살아오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한 거고, 근데 얘네들은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됐더라고요. 양쪽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게 된 게 하이모예요. 이후 민화인은 하이모, 즉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을 만들어 북향민 자녀들이나 청소년 북향민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색을 배제하고 캠프, 문화체험, 성탄제 등을 통해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우고 공동체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쳤습니다. 네, 서울민화인은 하이모 활동 이후 북향민과 동반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해왔지만 특히 북향민들이 고향에서 교통수단이었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반영을 해서 해마다 5월이면 기차 타고 떠나는 1박 2일이라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면 성탄제라고 해서 북향민과 함께하는 성탄제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업들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북향민들이 성장하는데 선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함께 웃고 웃으며 그들과 함께 동반하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종교와 이념을 넘어선 민화이의 활동은 2003년 3월 북한 신자들의 첫 명동성당 방문이라는 결실로도 이어졌습니다. 3일 민족대회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 105명 가운데 천주교 신자 17명이 명동성당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평양 장충성당 소속 간부와 성가대원들로 북한 민간 신자들의 첫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는 남북한 신자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 만남은 신앙 공동체는 분단을 넘어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며 화해와 일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염원과 달리 한반도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렸고 화해와 협력의 언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정치의 시계는 뒤로 움직였고 대화의 창은 하나둘 닫혀갔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완전히 민간단체는 다 철수를 시킵니다. 지금 북한에서 사업을 했던 한 1000여 개 사업체도 다 이제 들어오는 형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족화위원회도 실은 방향성이 이제 그 북쪽을 대상으로 하는 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민화이의 분명한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화해를 위한 교회의 걸음은 멈출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민화이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더디더라도 언젠가 다시 찾아올 화해의 시간을 준비하는 긴 안목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화해센터의 건립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정진석 추기경이 봉헌 미사를 집전한 이곳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올 날을 위한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추기경님께서 주창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과 북이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데 지금 60년, 70년 지났는데도 그게 끝났느냐? 아니다. 아직도 서로 증오와 미움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 뭐냐? 죄인도 용서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해와 참회. 우리의 그동안의 무관심과 우리의 그런 증오를 참회하는,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집을 만들자. 옛 신의주 진사동 성당의 겉모습에 덕원 베네딕토 수도원의 기억을 담은 공간. 수많은 신자들의 성금과 기도가 모여 정전 60주년이 되던 2013년 마침내 봉헌된 성당은 진정한 화해와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해를, 참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 간에 저지른 비인도적인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뉘우침과 참회, 그리고 용서가 선행될 때 화해가 가능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민족 전체의 10분의 1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대다수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참으로 비인도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기 위해서 화해와 속죄의 성당을 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아이의 시선은 다음 세대로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를 살아내야 할 미래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2012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실천하고자 청년 중심의 평화 순례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세계 평화의 바람. 국내 청년들이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을 걸으며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행사입니다. 이 발걸음에는 단순히 한반도 내의 평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선 그 BMZ 248km인가 거기를 세계 젊은이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비효까지 여기서 이게 했는데 그것이 증폭돼 갖고 큰 저기가 일어나듯이 분쟁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하고 같이 BMZ 순례하면서 얘기 나누고 서로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은 몰라 얘네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평화가 필요하다. 그 연대하는 거를 만드는 거야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관, 의식,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의미로 저는 그 평화의 바람이라는 나름대로는 작은 것이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를 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편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와 화해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이어가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2014년 5월 21일 한국교회 추기경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찾은 겁니다. 사목 방문의 성격이었지만 대화와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 자리였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떠났거든요, 명동에서. 그래서 거기 남북 그 연락 그 사무소 그 통과하기 전에 그 철조망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갔는데 한 60k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언론에 나중에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60km밖에 안 되고 시간적으로 봐서 1시간 한 시간도 못 돼서 거기 도착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몇십 년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게 참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소는 한반도 분단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평화에 대한 연구 담론을 확산하며 교회와 사회가 함께 평화적 행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단순한 학술적 모임을 넘어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30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적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며 화해와 평화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민화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려놓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도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새로운 관계도 적대감을 내려놓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몸을 모신 우리가 먼저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다짐은 매년 여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바람 DMZ 국제 청년 평화 순례. 2025년 여름에도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청년들과 함께 길 위에 섰습니다. 국내외 청년 40여 명이 함께한 이 순례에서 청년들은 임진강 너머로 보이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자전거를 타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피부로 느끼고 유엔군 화장터, 북한군 묘지를 탐방하며 젊은 청년들의 희생과 전쟁의 아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것을 느꼈다는데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희 무관심이 오히려 관심이 되고 반감이 호감이 되는 게 이렇게 짧은 순간 안에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행복하고 또 짙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DMZ라는 그 지역을 그 사진을 놓고 DMZ라는 설명이 없으면은 그 지구상 어떤 것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 DMZ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으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뭐 긴장이 흐르는 곳, 뭐 가장 육군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 평화롭던 광경이 갑자기 이제 좀 긴장되는 곳으로 약간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평화란 이게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인간이 스스로 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위해 인류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상당히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그런 여유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 안에서 뭐 남북 관계랄지 한반도 평화랄지 그런 이슈들은 되게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이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청년들이 미처 내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이런 한반도 관계나 평화에 대한 문제들을 일상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는 부분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거리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흐름은 청년 평화 감수성 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구절을 주제로 한 1박 2일의 피정에서 청년들은 놀이와 게임을 하며 타인을 위한 관용과 경청의 자세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평화와 화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일상 속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뭐 80년 가까이 그 분단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뭐 위계, 폭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비평화적인 요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문화로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깨우고 그리고 또 일상 안에서 평화적인 관계, 또 평화적인 생각, 평화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평화의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신앙적인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평화를 형상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환대와 관용, 경청의 자세가 평화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결과가 아니라 나부터 선택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화인은 일회성 행사와 이벤트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일상 안에서 평화 감수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발대 미사를 봉헌한 파라파쳔도 그 일환. 그동안 세계 평화의 바람 등에 참여하며 평화 감수성을 키운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겁니다. 파라파쳔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봉사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청년들과 함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 평화에 관련된 활동들에 함께하면서 이들이 평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들도 평화에 대해서 더 많이 또 공부하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은 새로 시작하는 파라파쳔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을까요? 파라파쳔이라는 뜻이
이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평화를 준비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청년 자체가 평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부터 좀 평화로운 삶을 살고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청년 봉사팀 되어야겠다. 파라파챔 봉사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2025년도 여름에 이제 국제 청년 평화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DMZ를 걸으면서 이제 평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배웠어서 이번에 파라파챔 하면서도 청년 봉사자들이 같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 그런 체험 위주 뭔가 체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희 파라파챔 내부적으로는 같은 평화에 대해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다양한 평화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저희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파라파챔 청년들이 실천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많은 청년들이 평화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화인은 또 세계 평화의 바람 DMZ 국제 청년 평화 순례에서 더 나아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청년만이 아니라 도보순례가 가능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평화의 바람 기행도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신자들에게 평화를 마음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덧 설립 30주년이란 시간을 지나온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지난 30년이 화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민족 화해와 일치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30주년을 축하보다는 성찰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을 감사하는 미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리만이 아니라 다시 길을 나서기 위한 기도와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 그리고 모든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그 첫 마음을 떠올리고 그 열정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식어버린 지금의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회심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중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대교구 민화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평화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제대 위에는 지난 30년의 이름 없는 기도들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지원 트럭을 준비하던 손, 서류를 정리하던 밤, 묵주를 쥐고 국경을 바라보던 침묵. 비나이는 초심을 확인하며 화해와 평화는 과거의 과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명임을 되새겼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반도는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계층 간의 정책 간의 갈등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화해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적어도 40년 앞으로 더 기도합시다. 미나이의 지난 30년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며 뿌리를 뻗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장이 멈춘 듯 보일지라도 평화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은 현재를 이겨내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과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화의 활동은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화해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왜 우리가 민족 화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서도 민족 화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예언자적인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화해 운동이 그냥 주춤하거나 멈출 게 아니라 이 화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민아이가 앞장을 서야 될 것이고, 우리 서울교구에서 지금 6.25 때 순교자들 시복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하느님의 종까지 되셨는데 그 27분 중에 10분이 넘는 분이 황해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서울교구 신부님이신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진짜 거의 이제는 천주교에 대한 기억도 없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천주교를 어떻게 다시 인식을 시키고 또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천주교가 자리매김할 건가. 이거를 우리 민화에는 지금 특히 대북 지원이 지금 다 막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정말 쉼없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화해평화학교도 있고, 그리고 기행 프로그램도 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감수성 피정이나 아니면은 평화의 바람, 접경지 순례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저희 민족화해위원회를 두드려 주시면 대상에 맞는 교육들 함께 진행을 하고, 특별히 이제 2026년 올해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평화 교육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나 본당이나 뭐 단체나 학교에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좀 모여 있을 수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접경지 순례도 직접 나가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하는 평화 감수성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교육도 함께 진행해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평화 교육도 올해부터는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 민화의 첫 걸음은 작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단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바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 기도.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30년은 결과의 기록이 아니라 태도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그랬듯 차가운 현실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고 길이 없어 보여도 용기 내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화해와 일치에 닿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